고2 18살 되고 얘가 막내 셋째 딸인데요. 이혜령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연극 공부하고 또 제가 영문학과 학생들 잠깐 가르치던 시절도 있고요. 많은 여기가 여러분 대학로입니다. 대학로인데요. 네, 너무 더워요. 건너가요 지금? 연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왜 영국 보러 온 연인들도 있고 오늘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가 아니라 저의 결혼하지 않는 세대에 24살에 3살에 결혼해서 24살에 정말 새 아이들 낳고 저출산 국가인데 아이를 많이 낳고 살고 있는 저는 아이들을 여기 결혼해서 신혼생활부터 이 대학로에서 했거든요. 여기 엄마 이제 살던 데 가볼 거야. 네, 너무 저도 설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18년 전 제가 살던 곳, 신혼생활을 하던 곳, 그때 참 젊고 어리고 이 집이에요. 일로 와보세요. 너무 이상해. 어머, 여기가 다른 집으로 바뀌었구나. 여기 고깃집이었거든요. 이 다른 엄마가 어디 살았었냐면요, 맞아, 이 집이야. 여기 오른쪽 이사할 때 이거 문 그대로네. 여기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요? 가봐요. 여기 반지하인데 여기요? 네, 여기 지금은 누가 살고 있을 거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 누군가 살았는데 여기가 고깃집이 있었는데 바뀌었군요. 여기가 네, 여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연극은 시대정신이다. 모자. 네, 해와 로터리. 여기 해화동이라는 아예 음식점이 있네요. 네, 좀 오랜만입니다. 해화동. 저 건너편에는 아나와파크가 있고요. 네, 건너편에 이제 사무실을 보고 있어요. 사무실 한번 가볼게요. 네, 제가 동네 살 때 많이 오던 해화수산, 여기 횟집인데 여자 사장님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 추억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는데 이 대학로, 종로구에 또 이 대학로 제 20대 시절을 보낸 30대 초반까지 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청년이 행복한 서울, 청년이 행복한 종로. 네,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 특히 종로. 네, 제가 참 사랑하는 종로구인데요. 종로구에서 아이들을 낳고 또 저도 성균관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종로구에 정말 좋은 역사와 또 청년, 젊은이들이 살아 숨쉬는 이 종로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앞으로 이 종로구가 어떻게 하면 청년이 행복한 종로구가 될지 또 청년이 행복한 서울이 될지 여러분들과 짧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과연 대한민국 청년은 행복한가? 네, 그리고 이 종로구의 청년, 서울시의 청년은 행복한가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청춘은 아름답고 희망이 넘치고 꿈을 꾸어야 하는데 지금 청년들, 젊은이들은 너무나 시름에 젖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꿈을 꾸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참 힘든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나의 세대보다는 자식 세대가 더 불행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또 육아와 교육도 또 집까지 포기하는 여러 가지 우리 M4 세대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어릴 적 꿈과 희망을 가슴 한편에 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23살에 결혼을 했고 이 종로구에서 신혼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도 반지하 그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에서 저도 첫 신혼 생활을 했는데요. 아기 아빠는 22살에 저는 23살에 저희는 결혼을 했고 또 23살에 아기 아빠 저는 24살에 엄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은 그 나이에 결혼과 또 아이와 집과 이런 것들 꿈도 꾸지도 않고 아예 이 현실 속에 사는데 10년 전 청년인 저의 경우에 대한 삶을 이 종로구에서 신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고용 유발 효과가 가장 적은 공무원을 꿈꾸고 또 노량진 주변을 서성거리는 지금 청년들이 많은데요. 저 또한 23세에서 남편은 지금 40세가 되었고 17년이 지났고 저는 24살 아이 엄마가 되었고 지금은 총 저희가 18년이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종로구 해화동에서 명륜동에서 자라서 해화초등학교를 다니고 했던 큰아이는 지금 고2가 되었고요. 둘째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셋째는 8살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과연 저 또한 청년이었지만 청년이 행복할 수 있을까? 종로구 영상에서 저는 화두를 던집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육아 환경, 직장이 가까운 곳에 주거 공간이 마련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그런 것들이 힘들었지만 저는 할머니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종로구에서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가 첫째 또 둘째 아이가 클 때까지 저는 할머니께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슈퍼우먼이 되라. 그리고 모든 라떼 파파를 꿈꾸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국가 정책으로서는 육아 정책 또 인구 가족 문제에 있어서 그런 대안들을 말을 해주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 청년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치열하고 처절한 무의미한 아이를 아이답게 키울 수 없는 지나친 경쟁, 이 교육 환경도 너무나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선행학습으로 또 학원을 보내야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환경, 아이도 불행하고 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는 교육의 혁명이 일어나고 사교육이 실질적으로는 폐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 어느 때보다 지금 더 중요하고요. 저는 종로구에서의 이 교육 여러 가지 상황들, 서울시 또 대한민국의 교육에 외쳐보는 겁니다. 새아이 엄마가 외치는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고 결혼하고 청년이 행복하려면 이 공교육에 대한 문제가 정말 전면 검토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상담교사를 했었고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영재들이 다니는 학교에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문제, 또 수월성의 교육이 좋은 점들이 또 많이 있는데 또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또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었고요. 또 3,000명 정도의 정말 문제 청소년이라고 말하는 일컬어지는 저는 그 아이들을 백지와 같은 천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다양한 사회 문제에서 발현됐던 그 백지 같은 청소년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48가지 어려움들을 제가 정리를 해놓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보통이 넘는 청소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보통이 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그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지만 그 아이들이 보통이 넘는 부분을 잘 도와만 준다면 그 아이들은 잘 오히려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공교육과 사교육 또 이런 많은 청소년과 관련된 육성 프로젝트가 전면 검토되고 개편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합리적인 차별이 인정되어야 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약자에 대한 근본적이고 따뜻한 배려가 늘 수반되어야지만 청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청년이 행복하면 과연 어르신들은 불행한가? 이 문제를 종로구에서 다루고 싶은데요. 1919년, 우리 2년 전이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우리 대한민국은 15%가 넘습니다. 세계 45위 수준이나 출산율은 0.92명으로요.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인구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고 인구 가족부가 만들어져야 된다. 네, 대한민국 미래 인구를 향해서 모두가 총동원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나던 아이가 이제 30만 명으로 3분의 1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에 정말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번 폐교된 학교는 영원히 아이가 돌아오지 않고 곧 대학교의 폐교가 뉴스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폐교가 급격히 늘어나고 의사, 간호사 부족으로 머지않아 일본처럼 폐업하는 병원도 생기게 될 수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2010년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비중이 14.8%에서 2040년, 19년 후죠. 네, 저도 19년 후면 한 60세가 될 텐데요. 2040년에는 58.2%, 65세 이상 비중이 2050년에는 72.6%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정말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노인 부양비가 2010년 대비 5배 증가해서 부양 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본인도 살기 힘든 청년 셋이 2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재앙적인 상황이 불과 30년 후 저희 아이가 이제 큰아이가 18살이니까 저희 아이가 48세일 때 또 둘째 아이가 43세일 때 또 셋째 아이가 40세 전후일 때 아주 초반일 때 이런 미래가 곧 닥쳐옵니다. 청년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모두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1년 우리는 청년이 행복한 종로구, 청년이 행복한 서울시,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아주 자녀 세대와 또 우리 아이들을 낳는 손녀, 손자가 낳는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 이 이야기를 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부모 세대 이상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청년이 행복해져야 되고 모든 정책의 초점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 전 세대가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와 일자리 안정성 부족, 육아 부담, 살인적인 높은 집값, 과다한 교육 경쟁과 교육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아무리 출산 관련 예산을 늘리고 아이 한 명 낳으면 한 명당 얼마를 주겠다 이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페미니즘이 아주 성행이 되면서 마치 남녀 갈등, 젠더 갈등이 무슨 유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오히려 막 동성애가 발현되고 이런 사회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지만 아이 문제, 인구 문제, 또 청년이 행복해지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종 육아 수당을 지급해도 아이는 늘어나지 않고 출산율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새 아이를 낳았던 젊은 세대, 20대 때 첫째를 낳고 새 아이를 낳은 엄마로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사랑한다는 것은요, 커피 사줄 돈도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랑할 회사를 끝나고 돌아왔을 때 누구를 그래도 문자라도 보내야지. 내가 그래, 이번 주 주말에는 데이트를 해야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청년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사회적 제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청년들이 너무나 힘이 들고 일 끝나면 집에 와서 그냥 누워서 잠깐이라도 눈 더 붙이기 바쁘고, 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으며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또 서울시가 또 종로구가 저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치밀한 계획하에 국가 정책 과제를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대책입니다. 네, 경제 생태계 복원과 키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 경제는 1981년에서 90년 세계 평균 성장률 3.3%보다 6.6% 높은 9.9%에서 2017년 세계 평균 성장률 3.6%보다 0.6% 낮은 3.0%를 기록해서 마침내 세계 평균 성장에 못 미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2%대의 성장도 힘겨워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고용 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용이 없는 성장 시대가 아주 오래 도래되고 있고 전통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일자리 감소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균형 성장 생태계가 크게 무너져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대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강소기업이 적어서 핵심 부품 소재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OECD 고용에 차지하는 자영업 비율이 미국 6.4%에서 독일은 10.4%, 일본은 10.6%인데 반해서 그리스 34.1%보다는 비록 낮지만 25.5% 수준에 이르게 하여 자영업의 경쟁 강화, 경쟁 격화, 수익성 악화, 최저임금 인상 부담 능력 상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 수출 둔화와 기업 해외 탈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해외 진출 한국 기업 수는 1만 2천 개사에서 현지 채용 인력 약 338만 명으로 국내는 일자리가 줄고 해외 일자리가 늘고 있으니 청년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시장 조세 등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귀족 노조, 강성 귀족 노조가 주도하는 고임금 구조가 해외 일자리를 빼앗고 이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250인 이상의 기업의 임금 수준은 벨기에 다음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보다 높고 반면에 50인 이하의 기업의 임금 수준은 선진국들보다 낮아서 귀족 노조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아주 저하되고 있고요.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의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업들이 다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 하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4차 산업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경쟁력과 국가적인 투자가 너무나 부족하고 앞으로 필요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과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과다한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네, 생태계 복원과 키우기가 그런 관건인데요.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부당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협력사,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이익 추구 행위가 많은데요. 이것도 철저히 근절해야 하고, 왜냐하면 중소기업과 이제 외주를 받는 업체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항상 일은 그쪽에서 다 하고 위에서 수익은 다 갖게 되는 구조도 개선을 해야지만 귀족 노조가 철폐되더라도 여러 가지 공정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보호, 지원 정책도 제고되고 경제 생태계를 다시 활성화를 하고 회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취약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권 구조도 해체해야 합니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 구조의 대기업 귀족 노조의 실질적 양보 없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 정말 강성 귀족 노조들, 대기업의 그냥 노조들은요, 실제로 일도 하지 않지만 엄청난 수익과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청년들이 아주 좌절하게 되는 요소고요. 민주노총을 포함한 그런 노조들 아주 바꿔야 합니다.
해외로의 일자리 이전 등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지나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중향 평준화 연대 임금제를 도입해야 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 보장과 노동시장 유연 안전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하고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을 짊어질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한데요.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가 낮은 공무원 정원은 동결하되 재조정을 통해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공기업의 과감한 민영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거나 일자리를 잃은 국민을 위한 사회투자가 강화가 필요하므로 단순한 소득 지원 형태가 아닌 국민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투자를 늘려야 하고 아동과 여성에 대한 공공 지출을 늘리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 부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 거버넌스 혁신은 이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므로 관치를 혁파하고 정부 기능을 혁신적으로 재조정하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정당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속적인 제도 혁신, 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정과 정책 숙려 기간제 마련이 필요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입각해서 선진 과세, 세금 체계를 다 확립하고 재정 건전화를 도모해야만 합니다. 국민을 믿고 마음껏 뛰게 해줘야 합니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과 분권화, 규제 비용 총량제를 실시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전적인 규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규제 법률과 시행령을 전수조사해서 시장 실패 시 개입하되 원칙 허용 예외 금지, 사전 사후 규제 영향 평가와 사후 징벌 강화 등 3대 원칙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규제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공무원 대상 규제 개선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결정 권한의 분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 단체의 결정 권한을 강화해야 하고 최저임금 교섭도 지불 능력,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분권화된 형태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도 그냥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강원도 지역과 서울 강남 지역의 최저임금이 같은 것도 사실은 좀 개선돼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경제 생태계와 역량을 또 키워야 하는데요.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기 정책 목표를 보호, 지원해서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여 독일 같은 히든 챔피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탈중소기업 지원제 등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위한 패자 부활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모든 스타트업은 데스밸리를 겪게 됩니다. 네, 그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온 새로운 스타트업들, 부활 제도를 해줘야지만 다시 창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재창업 지원이 그 어느 것보다 시급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타트업, 부활했던 스타트업들은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일자리 국내 복귀, 유턴밸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세금, R&D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제조업의 국내 복귀를 국가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를 확충하고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상승 억제로 국내 복귀 요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험 투자를 담당하는 혁신 자본을 확대해야 합니다. 낙후된 금융산업의 대대적 혁신을 통해 다양한 투자 구조를 확보하고 벤처캐피털, 엔젤 투자, 크라우드 펀딩, IP 펀드 시장 활성화 등으로 스타트업 밸리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확대를 해야 합니다. 혁신 역량 축적을 위한 국가 R&D 체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국가는 기초과학, 민간은 응용기술 및 사업화 집중하고 R&D 보조금 직접 지급 형태를 기업의 선투자,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플랜 수립과 선도적 집중투자와 규제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서 미래의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해야만 합니다. 한국형 벤처밸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산학현 연계하여 지역대학, 지금 저도 성균관대 창업지원단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산학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을 키우고 지역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특구와 각종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지역 특성과 연계된 산업별로 지역대학, 연구단체가 모여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일, 주거, 교육, 인프라 등 밸리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 저도 성균관대 창업지원단과 서울시에서 SBA,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뉴미디어 스타트업 7개 기업을 뽑은 그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균관대와 서울시는 뉴미디어에 아주 집중하겠다, 이런 방침을 통해서 저희에게 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무실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중요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아주 작게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기회들을 얻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와 또 외주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저도 이 경험 속에 들어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한국 곳곳의 대학과 산학연을 통해서 특성화된 좋은 스타트업들이 길러진다면 이것은 새로운 아주 일자리와 미래 일자리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 분야 경우는요. 금융 분야의 경우 기존의 대출 위주에서 투자 위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하고 퇴직한 전문 인력들, 정말 퇴직한 전문 인력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지원 풀을 구성하고 청년들에게 진짜 멘토링과 컨설팅을 함으로써 그들에게도 새로운 인력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인재 100만 명 양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인공지능, 이제 기계가 웬만한 것들은 인재들이 하던 것들을 다 대체하게 됩니다. 그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실제 AI 인재를 100만 명 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AI가 다 대체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안들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전문화 교육으로 4차 산업 혁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인공지능에 지배받는 국민이 아닌 인공지능을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에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다루는, 한마디로 지금 교육이 획일화되고 그냥 수학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뭐 외우고 이 공부만이 아니라 이 AI를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그 인재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1년에 10만 명씩 10년간 100만 명의 그 AI를 다루는 인재들을 양성을 해야 하고요. 그 인재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과 특히 과학고등학교 등의 관련된 학과, AI와 관련된 학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혁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혁신학교 전혀 혁신적이지 않습니다. 이름만 혁신인 학교가 아니라 진짜 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현재 주입식, 암기식, 선행학습 위주 교육으로는 좋은 인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평가 제도 하에서는 그냥 뻔한 인재, 그냥 성적이 좋은 인재, 세상에 나와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되고요. 교육을 바꿔야 됩니다. 개개인의 역량, 적성, 학습 진도에 따른 맞춤형 온앤오프 라인을 병행해서 교육으로 전환을 하는데 교육의 다양화, 유연화를 유도하고 창의 역량을 키워줘야 합니다. 학습 능력과 진도에 따라 조기 졸업도 허용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투자 차원에서 직업학교 확대를 설치합니다. 지금까지의 직업학교, 상고, 공고, 여상으로 대변됐던 그런 지금 학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도 대학을 가고 싶다, 나는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 했을 때 그 전환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진짜 직업적 능력이 특출나면 직업으로 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도 나올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나오면 대학을 가게 해줘야 됩니다. 왜 무조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을 막고, 그런 제도는 정말 뭘 위한 뭔지 모르는 제도인데요. 그런 지금까지의 잘못됐던 상업학교들 말고 직업학교라고 해서 아주 분야별로, 미디어 직업학교, 또 기업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정말 기업가가 되는 직업학교, 또 은행권에 들어가고 싶은 친구들은 금융권 직업학교에서 정말 현실에 나왔을 때 그 모든 실무 능력을 다 익힐 수 있는 직업학교들을 더 확대하고 제대로 된 특성화된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연 근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고 이후에 재취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학교 설치와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관련 기업 등에서 현장 직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업종에 실제로 가서 실무 경험, 인턴 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대학의 그 허울뿐인 교육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량평가 하위 대학들의 폴리텍 대학화도 필요합니다. 네, 너무 대학이 많죠. 근데 그냥 학비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냥 그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학교들은 이제 많이 축소화해야 되고요. 폴리텍 대학이라는 대학이 어떤 하나의 샘플이 됐듯이 폴리텍 대학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금성 복지 지원이 아닌 교육활동 장려 지원금을 늘려서 그냥 돈을 받아서 자기 다른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활동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 그 교육활동 장려 지원금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기술 중심의 실무 기능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경제, 또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를 만들기 위한 경제 파트의 또 대안과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출산, 육아, 집과 관련된 청년이 행복하기 위한, 청년이 행복한 종로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출산, 육아, 집 대책에 대해서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도 돼요? 청년이 행복한 종로구, 서울시, 대한민국을 위한 출산, 육아, 집 대책입니다.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2017년 기준 OECD 국가의 출산율을 보면 이스라엘은 3.1명, 프랑스는 1.9명, 미국은 1.8명, 독일은 1.6명,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도 1.4명인데 반해서 한국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최저인 1.2명입니다. 2019년에는 0.92명 수준으로 떨어져서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최하위의 인구 최하위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2015년 OECD 국가의 남녀 임금 수준을 보면 여성이 남성의 85%인데 반해서 한국은 65% 수준으로 20% 차이가 나고, 2019년 한국 여성의 연령대별 비취업자 중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요, 전체 평균이 50.5%인데 30대는 70.1%로 가장 높고 50대는요 21.5%로 가장 낮습니다. 이 경력 단절 여성의 문제도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해결해야 되고 종로구가 해결해야 합니다. 남녀 간 심각한 임금 격차, 육아 부담으로 인한 높은 경력 단절 비율의 영향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과 출산을 더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지금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구 절벽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또 집값이 살인적입니다. 네, 연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홍콩과 밴쿠버 다음으로 높습니다. 2019년 현재 시카고가 3배, 싱가포르 4배, 뉴욕이 6배고요. 서울은 12배가 넘습니다. 네, 국토 면적은 좁은데 반해서 인구가 많은 것도 원인이지만 강남 집값 상승이 여타 지역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어서 젊은이들은 결혼도, 출산도, 육아와 교육, 집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로 인하여 7포 세대로 또 M포 세대로 내몰리고 희망이 없고 꿈을 가질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제도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양질의 보육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적성 검사를 통해서, 적성 검사 저는 상담 전문가로 오래 일을 해서 다양한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뭐 홀랜드도 있고 다중지능 검사, 뭐 그 외에도 한 10여 개의 아주 다양한 적성 검사, 진로 검사가 있는데요. 그런 검사를 아주 심층적으로 아이들에게 해줘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무료로 해줘서 아이들이 정말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대다수는 성인이 되고도 그걸 몰라서 다른 자신에게 적성에 맞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또 전향을 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아서 사전적으로 보육에 관해서 이제 교육하고, 또 인구 구조 문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의 자원이죠. 최우선으로 미래 투자의 개념으로 이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육교사들의 수준에 맞는 급여 현실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하고요.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길 수 있고, 왜냐면 지금 보육교사의 급여가 너무나 제한적이고 또 낮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아주 처우가 좋다면 보육교사도 많은 선생님들이 지원을 할 텐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 부분이 좀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또 아이는 좋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우선 과제로 보육과 관련된 것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메트로 하우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서울시에서도 지금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과 광역시부터 메트로 하우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정말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지금 하우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초저금리 주택 마련 대출을 해주고요. 광역시 이상의 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서 지금 현행의 200% 기존보다 상향된 해당 주택을 자녀 있는 청년 부부에게 분양 또는 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도심 가까운 곳에 주택을 제공해서 출퇴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가족 구성원에 따라 주택 평수를 달리하여 공급을 해서 출산율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대한 그런 혜택을 준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한 명 나면 얼마 준다 보다는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혼인 후에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부터 평수가 넓은 임대주택을 선착순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층의 청년들을 위한 창업 혁신 공간을 만들어주고 문화예술 공간 등 청년 전용 다목적 복합 공간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 장려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는 나와 있지만 임산부 진단 검사비 무료로 해야 되고요. 또 임신을 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듭니다. 택시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을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 지금 60만 원인데요. 100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고, 2자녀 이상 다둥이 부부부터, 저도 이제 3자녀 3종이어서 그 카드가 있는데 다둥이 부부부터 교육, 교통, 문화, 체육, 관광, 편의시설 등 할인 혜택을 담은 다둥이 문화 패스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둥이 같은 경우는 그 주차료에 50% 해당을 되는데 사실은 차가 소형차의 경우는 50% 주차가 되거든요. 그럼 별다른 혜택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무료로 세 아이 이상은 주차의 경우도 무료로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후조리원 이용 및 출산용품 구매 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장기 무급휴직, 기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육아휴직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육아휴직제도는 12개월 의무화를 남녀 모두에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추가 2년 범위 내에서 무급휴직을 장려하고 한 달 이내에 유급 돌봄 휴가제 보장을 통해서 맞벌이 가정에 육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저희 부부도 세 아이가 있는데 지금 둘 다 이제 창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이 있어서 아이들을 셋 다 키울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물론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저희는 5살 터울이기 때문에 큰아이가 막내를 돌보기도 하고 큰아이가 둘째를 돌보기도 하고 둘째가 셋째를 돌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캠페인도 필요한 게 아이들이 많으면 아이들끼리 아이들을 돌보는 상황에 대해서 이 한 명 아이 부모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터울이 너무 1살 차이보다는 2살, 3살 터울이 나면 그런 또 장점이 있는 부분들을 좀 캠페인을 통해서 널리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달 이내에 유급 돌봄 휴가제 보장을 통해서 맞벌이 가정 육아 지원을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유연근무제입니다. 유아 부모인 경우에 4시간, 6시간 등 근무시간 단축과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급여는 근무시간 비례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무급휴직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일정 기간,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이의 미래나 아이 성격 형성, 인성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장기 무급 휴직을 허용해서 경력 단절,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사가 있도록 한다면 그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엄마들, 특히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장기 무급휴직을 통해 그 시기에는 또 다른 일자리를 양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타 국공립 병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고 가정에서 조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면 너무 좋죠. 저도 조부모님, 저희 할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는 기간 또 아이돌봄 서비스를 할 경우에 별도 지원을 실제 할머니들이라도 자기 할머니, 자기 할아버지라도 그냥 무료로가 아니라 국가에서 그것을 증빙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을 통해서 지자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대책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육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근본적인 사실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즉 2차 산업 경제 시대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현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며 국가 발전의 리더,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진 자유민주 시민을 양성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교육 대책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교육 대책은요, 공교육 시스템 개혁부터 시작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차 산업시대의 구시대적 획일화 교육이 시대의 흐름이 엄청 변했는데도 전혀 공교육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에 교사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학생이 가진 개인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살리는 교육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고요.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정부의 그릇된 교육 철학으로 인해서 공교육 서비스의 질은 계속 낮아지고 교육의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프라의 확장으로 온라인 강의를 보편화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마련되어 있음에도 모든 교사가 획일적인 아날로그식의 수업 준비에 대부분의 시간과 역량을 소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교육이 해야 할 역할 인식이 불명확해서 불공정하고 불공정하고 편향된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다한 선행학습으로 비용 증가와 창의 역량이 저하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형태의 강의는 강의 전문가가 온라인 컨텐츠, 이제는 미래 이 유튜브라는 아주 뉴미디어 산업이 발전되면서 온라인 컨텐츠, 온라인 교육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이제 극대화됐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인별 수준에 맞는 이 유튜브 컨텐츠,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어떤 학교에는 어떤 선생님이 국어를 아주 특별하게 잘 가르치실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수학을 어떤 선생님이 아주 특별하게 잘 가르친다면 그 학교에서만 그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유튜브 교육 콘텐츠를 국가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 학습 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존 교사들은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없애고 학생 관리에 전적으로 주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영상으로, 웬만한 수업은 영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진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질문과 답변, 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창의교육, 인성교육, 외부 이런 다양한 체험학습과 직업교육을 통해서 실제 교육 본질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사교육과 공교육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및 학습 속도의 기준을 나이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것으로 개편하고, 월반도, 예전 시대는 월반이 있었는데요. 월반도 가능하고 유급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교육으로 선생님, 또 이 스승, 우리 교사의 역할은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도록 정말 아이들을 학습 향상시키고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역할 인식을 명확히 부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이제 엘리트 교육 개혁입니다. 저도 한국과학영재학교 카이스트 부설학교 상담 선생님을 했었는데요. 현 정부는 특목고, 자사고 등의 특성화 학교를 자꾸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전문가를 경시하는 풍조와 세계적인 우수 창의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인재들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제도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엘리트, 전문가에 대한 존중과 개인의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 이 둘의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고요. 전문가들과 엘리트들이 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인성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청년이 행복한 서울, 청년이 행복한 종로. 일단 성균관대학교 먼저 가볼게요. 그럼 성균관대학교를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목요고. 갈비다. 정말 진짜 지금의 땀이 청년, 너무 나요. 네, 저는 2020년부터가 청년이지만 제가 셋째 딸과 함께 이렇게 학교에 다시 오니까 너무 느낌이 새롭고, SKKU, 성균관 유니버시티 정말 힘들죠? 그럼 우리 버스 타고 올라갈까요? 여기서 학교 버스가 이제 오늘 방학이라서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서울 문묘와 성균관 벽돌로 계단이 있어요. 해서 진짜 문묘는 공자를 비롯한 중국과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성균관은 나라의 인재를 길러내는 조선시대의 으뜸가는 교육기관이었어요. 명륜당. 네. 이쪽으로는 아마 못 들어가는 것 같고요. 여기가 다 실제로 그 당시 명륜당을 이루는, 여기가 성균관입니다. 그러니까 명륜당, 이 안에가 명륜당, 대성당, 종로, 서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위치가 여기고, 이거를 이제 개조를 하면서 아마 성균관대학교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슬슬 가봐요. 네, 같이 가봅시다. 천천히 가요. 네, 제가 어린 시절 아이들 키우는 곳들도 이렇게 쭉 가보고, 저는 안 아파요. 저는 튼튼해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거 먹어요. 애령이랑 이렇게 다니니까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추억을
엄마는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여자예요. 진짜요? 그래서 계속 공부했어요. 계속 공부하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서울문묘와 석전대제 아래 잠깐 보이네요. 여기가 국기년 기념관, 그 뒤에는 중앙학술정보관. 삼성은 학교하고 연관이 되면서 상당히 학교가 여러 가지로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이곳 성균관대에서 여러 가지 종로구와 성균관대 영상을 저희가 찍어봤는데요. 네, 제가 청년이 행복한 종로구, 청년이 행복한 성균관대, 청년이 행복한 서울시,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외쳤는데요. 청년이 행복하려면 국가적인 도움, 또 서울시의 도움, 그리고 청년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청년들이 의식 개선도 필요하고요. 많은 제도적인 장치와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의 18년 전, 20년 전 대학 시절, 또 저 또한 지금 결혼하지 않는 세대처럼 결혼을 할까 말까,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했던 그 시절이 오늘 종로구에 제가 추억이 담긴 아이를 낳았던 장소, 또 반지 하방 생활, 정말 월세 20만 원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던 그 시절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또한 열심히 고민할 거고요. 대한민국 인구 전적이 아닌 정말 서로 사랑하고 많이 청년들이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서 그 보람을 느끼는 그런 청년이 행복한 종로구, 청년이 행복한 성균관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이고요. 종로구에서 새아이 엄마, 한때 청년이었던 새아이 엄마가 외쳐봅니다.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파이팅. 청년이 행복한 행복한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행복한 대한민국 화이팅. 종로구 화이팅. 성균관대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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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안녕. 네, 저희가 지금 성균관대 창업지원단 그리고 서울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SBA에서 종로구와 이 릴레이 저희 영상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릴레이 다음 기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레드망고 저희 대표님 다음 영상 기대합니다. 릴레이 받아주세요. 파이팅! 8월 릴레이 영상을 전달받은 레드망고 대표 윤초롱입니다. 성균관대 입주 캠퍼스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제 영상은 세 번째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영상 보러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